3월 첫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지금 계속 버닝썬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빅뱅의 승리 얘기까지는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 소환했었고 또 계속 지금 뭐 성접대 의혹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승리의 성접대 그 카카오톡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승리 관련돼 가지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네. 거기에 뭐 마치 어떤 성접대를 암시하는 어휘가 있다. 네. 이거를 누군가 그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부분 관련돼서 사실 유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고 1차 이제 뭐 이 승리를 소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참고인 자격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승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을 했고 또 소속사를 통해서도 소속사가 본인한테 확인한 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제죠, 어제. 네, 어제입니다. 그 서울경찰청장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승리 그 성접대 관련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없는 것 같다. 실체가. 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오늘 나온 게 2월 22일 날 권익위가 이 전 부패방지위원회예요. 네. 부방위. 네. 권익위원회에 승리의 성접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거기에다 더 넘어가서 강남 일대에 있는 클럽들이 경찰과 유착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톡방 메시지 그게 수만 개 네. 정도를 제출을 했다. 권익위에. 그러면 왜 그걸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을 안 하고 권익위에 제출을 했느냐. 경찰의 어떤 그 유착 관련된 내용이 그 대화 내용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익위에서 받은 거 맞다. 네. 지난달 1월 그러니까 2월 22일 날 받았다. 그러니까 공익 신고의 형태로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경찰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의혹적인 유착 관계가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유리홀딩스 대표도 지금 관련이 있고 다른 연예인들도 지금 관련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네. 연예인들도 거기 껴 있고 유리홀딩스 그 사장, 네. 그 유 사장이에요. 네, 유모 그 씨. 유 사장이 박한별 씨 뭐 이거 네, 부분이죠. 부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한별 씨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유리홀딩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승리의 리자하고 유 씨, 유 씨의 그 유자를 합쳐갖고 유리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권익위에 제출된 자료 수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만 건 속에는 그러니까 뭐 유리홀딩스 그 유 대표, 그다음에 승리 또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권익위에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이제 저희 뭐 공익 신고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공익 신고자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거를 가질 수 그쵸. 있었고 제출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거 받고 나서 답답한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감찰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승리 사건 수사를 지금 이미 착수해서 하고 있는 건 경찰. 네. 그런데 또 경찰이 유착됐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셀프 수사시키는 거는 좀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그 받은 거를 검찰로 줄 것인지 경찰로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광수대에서 지금 수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접대 의혹은 이제 의혹이어서 얘기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장이 그 인터뷰를 한 게 5일이었잖아요. 5일. 맞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라기보다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권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게 그 문자 수만 건이라는 게 캡처본이냐 그렇죠. 진본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네. 캡처만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만약에 원본이 없으면 그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 변조가 가능하거든요. 위변조가. 그래서 캡처해서 권익위원회에 만약에 문서 형태로 줬다면 검찰에서 받건 경찰에서 받건 그걸 근거로 해서 승리 씨의 휴대폰을 본다든지 그 단톡방에 참여한 다른 연예인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갖고 두 개를 대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증거 능력이 있는 진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는 걸로 보여요. 제보한 사람도 그 단톡방에 1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있겠죠. 네. 거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현재까지는 하여튼 캡처본이라면 증거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다음에 따져야 될 일이에요.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 뭐 의혹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잖아요. 그 확인할 길이 아직은 뭐 마땅치 않고 일단 참고인 조사 갔다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 승리의 그 뭐 생일 파티, 뭐 억대의 생일 파티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유층들부터 사회 각계 지도층들의 사람들을 부르고 또 이렇게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접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정황 증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저희가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 증거를 거의 제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그걸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아직 그 경찰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내부 어떤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줄 것인지 경찰에 줄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경찰이 권익위원회 간 거 말고 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부 카톡 부분을 입수를 했대요 지금. 그랬다면 이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권익위원회에서 검찰로 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로 주지 말고. 저는 교수님이 워낙 경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큰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제 명확하게 그을 건 긋고 가고 부패한 것들은 부패한 대로 떼어놓고 가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셀프 수사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처음 애초에 이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도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전화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강남에서 뺏어갖고 광수대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경우도 차라리 검찰의 권익위원회에서 줘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의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한테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던져줘가지고 그걸 받아서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국민들은 안 믿을 겁니다. 이 공익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도 경찰이 그 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내용 그 유착관계 내용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버닝썬만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다른 클럽들이 경찰에 어떤 식으로 로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화 중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모든 어떤 여러 클럽들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상교 씨 어떤 제보에 의해서 얘기됐던 것들인데 지금 하나하나 부피가 좀 커져가고 있어요. 크기가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마약 수사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 나왔죠. 네. 그 사람은 MDMA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터시.
네, 엑스터시. 그 일부 반응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죠. 그 나왔고 또 뭐 한모라는 사장 또 영업 사장 그 사람은 아마 해피벌룬 성분. 아, 저희가 그 해피 풍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걸 그 팝업이었는데 그 2000 몇 년도 2017년입니다. 17년도 작년이죠. 그 재작년. 재작년에 그것이 이제 불법화됐어요. 아왕산 질소라고 그래서 네. 해피벌룬인데 이제 그 풍선 속에 들어있는 아왕산 질소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환각 현상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처벌을 해요. 네. 그게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동남아 쪽에서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되게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처벌 네, 못했어요.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게 많았었고 헐리우드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그거를 이제 흡입하다가 뭐 응급실에 실려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 해피벌룬에 대해서 심각성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재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화됐는데 지금 한모 씨는 그 해피벌룬 성분이 나온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MDNA. 엑스터시가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은 뭐 양성 반응 나온 거를 제외하고도 사장이니까 공공연히 버닝썬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배포했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뭐 지금 한 10명 정도 광역수사대에서 마약 관련돼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서너 명은 지금 보니까 대마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대여섯 명 정도는 이제 마약 같은데 특히나 그 하나 구속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부산에서 잡혔다고. 네, 부산 국제수사대에서 이제 수사해서 한 건데 뭐 이쪽으로 다 사건이 온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 그 6년간에 걸쳐서 한 4번 정도의 그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 정재계 이 거물들의 아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을 아마 그 공급한 그런 혐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사람은 직업이 여러 개더라고요. 또 강남에 있는 일부 그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뭐 이른바 그 조금 그 거간비 소개하고 그거 받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약 관련돼서 한 1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경찰의 유착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은 아니 핵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억 혹시 나요? 이경백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이름은 기지. 강남 눈사롱 사건 그때 눈사롱 관련돼서 싹 불어가지고 그때 경찰관들 네. 엄청 많이 그 옷 벗겼죠. 네, 이경백 사건. 기억납니다. 그게 거의 아마 10여 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제가 한참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그런데 또 경찰이 강남 쪽에서 유흥업소하고 유착한 관계로 지금 조사가 진행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저도 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도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사실 걸려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친척분들이 다 경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때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최고의 피해자는 국민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 현직 경찰입니다. 이런 부류들 몇몇 때문에 이제는 몇몇이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하도 좀 그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그 이 몇몇이라고 얘기 못 하죠. 그들 때문에 진짜 현직에서 밤잠 못 자고 눈 비비어가면서 일하고 밤새도록 술주정 받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옆구리 칼 맞아가면서 하는 경찰들이 전체가 매도되고 이들이 아마 가장 슬플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프고. 경찰 생활 저도 현직 해봤지만요. 경찰과하고 관련된 TV 보도가 나올 때 자식하고 아내하고 같이 못 봐요, 텔레비. 그거 못 보는 게 가장 슬픈 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아마 요즘에 경찰관들 가족들하고 같이 뉴스 못 볼 거예요. 그게 선배로서 제일 가슴 아파요.
그때 지난번에 잠깐 거론했었던 그 전직 경찰이죠. 전직 경찰 강모 씨. 네, 예. 전직 경찰 강모 씨 그때 저희가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정황 증거가 다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내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돼.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된 사람이 총 4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모 씨죠. 버닝썬 이모 씨, 대표 이모 씨, 그다음에 전직 경찰 부하 직원, 그리고 받았다고 하는 경찰관들 총 4명인데 이 4사람 다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 씨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씨가 지금 3명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 이 씨는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씨는 지금 그 마약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대표예요. 네. 승리 씨 친구. 네. 29밖에 안 됐겠죠. 그러니까 승리 친구니까 그 이 씨.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하는 그 돈 전달책이라고 하는 이 씨. 네. 이 세 사람 이 씨가 있거든요. 그 뭐 전직 조직폭력배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뭐 광주 쪽에 뭐 무등산파 그쪽 같은데 그러니까 이 씨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버닝썬 사건은 어디까지 갈지 사실 지금 현재 속도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더 커질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어떤 수사기관이 더 개입될지 아마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까지 거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YG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YG 뭐 그때 분쇄기가 분쇄기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일단 발표하기는 파쇄하지 않았고 네. 그 정기적으로 그 파쇄하는 큰 회사니까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동안 왔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건 뭐 지금 그 파쇄된 그 서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인멸되거나 멸실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수만 건에 달한다는 그 문자가 까지고 나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진짜 어디로까지 이 사건 번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들이 잘못된 그냥 정말 의혹이고 소문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럼요. 네,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셀프 수사가 아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유착 부분. 네. 경찰의 유착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검찰에 맡기고 대신 요번에 그런 관행을 좀 세워야 돼요. 검찰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네. 상호 교차해서 수사하자는 거죠.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셀프 수사 소리 안 듣고 검찰도 당당하면 경찰한테 맡겨야죠 수사.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요번 기회를 빌어서 저는 지금 경찰하고 클럽 간에 유착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경찰에서 하면 안 돼요. 재판단은. 검찰에다 주고 검찰에서 낱낱이 닦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놈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구속시키고 뭐가지 때려버려야 되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 놔두고 그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전통이 세워져서 검찰에 또 요즘에 김학의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김학의 거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할게요. 지금 뭐 송치 압수품 관련돼 갖고 경찰에다가 덮어쓰기 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전통으로 세워가지고 이 다음에 검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검찰이 셀프 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한테 맡겨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대해야 되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나중에 그 경찰들 대할 때 말도 못해요. 네, 많이 너네들이 더 비리잖아라든지 아니면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그 경찰분들이 겪게 될 고초에 대해서도 저는 뭐 살짝 걱정도 되고 감수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공권력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모르기는 해도 오늘 저녁에도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취객들이 통제하는 경찰관을 향해서 이 도둑놈들 뭐 비리나 하고 유착이나 하고 돈이나 먹는 새끼들 뭐 이러면서 욕할 거예요. 저나 뭐 저 프로파일러나 수도 없이 당해봤잖아요. 근데 동료가 한 것도 내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바라보고 객관적인 시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시각으로 또 계속 사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